일상 영역을 세팅할 때는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찰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몬테소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구 세팅에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집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실 때 가장 쉽게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 일상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옮기기라던가 아니면 운반하기라던가 이런 교구들이 집에서 재료를 구하기도 쉽고 활동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일상 영역을 세팅할 때는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집에서 몬테소리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신다면 일상 영역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볼 땐 굉장히 방법이 단순하죠. 뭐 연다, 닫는다, 든다, 뭐 내려놓는다, 아니면 일어선다, 앉는다.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제공하기까지의 세팅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앞서서 배웠듯이 몬테소리 여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구를 세팅하는 건 역시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서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거에 굉장히 집중할 수도 있고 혹은 금방 실증을 느껴서 분명 이런 식으로 내어주는 것 같던데 왜 우리 아이는 이거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지?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교육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꼭 확인하시고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지난 영상부터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관찰을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교육의 정말 기본이 되는 게 관찰이기 때문이에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6살 정도가 됐는데 아직 젓가락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젓가락 옮기기 세팅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젓가락을 내어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할 줄 모른다면 그 교구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구도 혹은 식사 시간에도 똑같이 끝이 붙어있는 젓가락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젓가락을 열었다 벌렸다 닫았다 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뭐 고리가 없는 거 혹은 뒤에가 떨어져 있는 젓가락으로 점차 발달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6살 아이를 한 20명 정도를 한 반에 모아놨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반에서는 진짜 너무 잘 이런 걸 사용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직도 포크를 사용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심시간 때에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시는데 이때 확인하는 건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나? 손가락에 힘이 있나? 방법은 알고 있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길러줘야 되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많이 관찰하시고 기록을 하시는 편이에요. 도구뿐만 아니라 구체물의 크기와 종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움켜쥐듯 해요. 아직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다면 조금 큰 호두알이라던가 아니면 뭐 탁구공이라던가 골프공이라던가 아니면 좀 큰 볼풀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움직임에 맞게 이 손의 사용을 발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때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뭐 작은 단추라던가 아니면 구슬이라던가 아니면 검은 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조그만 이런 그릇에다가 쌀 같은 걸 담아놓고 숟가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걸 좀 많이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 아이한테도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어려서 이 수저로 이걸 하나하나 옮기는 게 조금 힘들다면 그렇게 작은 걸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국자로 호두 같은 그런 커다란 걸 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컸다면 쌀 같은 거를 내줘도 우리 아이가 쏟지 않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옮기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아이가 손의 사용이 어떤지 발달 단계가 어떤지를 꼭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도구나 구체물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아이한테 이 교구를 좀 오래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구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소근육 발달이 훨씬 더 잘 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은 양을 주고 하게끔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그릇 가득 쌀을 이만큼 담아주고 티스푼으로 이걸 다 옮기라고 해볼게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재밌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 보는 동안 국그릇을 휙 부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를 옮기는 동안 나는 숟가락 사용법도 알려주고 싶고 이 손목의 움직임, 이런 근육도 발달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목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할 수 있는 양까지만 딱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예로 오리기 같은 거, 여자아이들 외에 저희 오려서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리게 해주고 싶다, 혹은 아주 쬐끄만 것도 올리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해서 좀 욕심을 많이 내서 여러 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아이가 시작한 날 그 활동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양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이 활동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활동의 과정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크게 기뻐하는 건 활동을 마쳤을 때예요. 나 이거 했다. 내가 해냈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 내가 끝까지 했네? 라는 걸 느낄 때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근데 저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애가 숟가락을 통해서 옮겼고 그럼 소근육을 사용했으니까 발달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몬테소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잖아요.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반드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반복해야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안에 이걸 다 끝낼 수 없다면 아이들은 그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내가 이걸 다 끝냈을 때 나 이거 했네? 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진짜 더 잘하게 됐을 때 어머, 나 너무 잘한다 라는 성취감, 자신감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점점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교구에는 반드시 적절한 크기, 그거에 맞는 도구, 또 그거에 맞는 적합한 크기의 구체물과 양이 있어야 아이들이 이 교구를 통해서 만족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점점점 저희가 원하는 그런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주 점검해주세요. 집에서 몬테소리를 하시다 보면 유치원만큼 매번 커다란 교구장에 교구를 까뜩까뜩 채워주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그 자리에다 놓는 것도 힘들다는 거는 압니다. 자, 그러나 작은 책상 등을 이용해서 거기다 한두 가지 올려주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놓아주신 교구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뭔가 따르기 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손목에 이런 근육을 좀 발달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물에 따르기나 곡식 따르기를 놓아주셨다면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스펀지가 마르기도 하고 아니면 먼지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이들도 알아요.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그 교구에 대한 흥미도가 딱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놓아준 교구가 있다면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항상 점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꽤 오랫동안 그 교구를 제공을 거기다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진짜 너무 잘하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흥미도가 떨어진 것 같은지를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바꿔줘도 훨씬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쌀의 색깔을 조금 입혀서 분홍색 쌀을 내어준다던가 파란색 쌀로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이의 흥미를 조금 이끌어줄 수 있고요. 생물 같은 경우는 물의 색깔을 조금 더 바꿔줄 수 있겠죠. 곡식 같은 경우는
콩을 했었다면 콩에서 뭐 조금 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른 콩류로 바꿔서 떨어지는 소리의 차이를 조금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바느질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이제 종이라던가 아니면 실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조금씩만 줘도 아이들은 훨씬 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교구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어진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밝고 깨끗한 환경에 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교구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혹은 집에서 어떤 재밌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듯 복잡한 홈 몬테소리의 일상교구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세한 도구를 어떻게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관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